안녕하세요. 경제활자의 시장 두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예금 5%하고 적금 7%가 만약에 있다면은 어떤 거를 가입을 하실 생각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금 5%, 적금 7% 같은 거는 흔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금융권에도 5%의 상품이 있고 적금 7%는 신협 같은 곳에서 특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7%뿐만 아니라 8%, 9%의 적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홍길동 씨가 있어요. 홍길동 씨가 현재 7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돈은 700만 원이에요. 이 7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예금 5%짜리 상품이 있고 적금 7%짜리의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를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적금 7%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가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보고 어떤 게 더 이득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단순히 이자 계산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자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난이도가 낮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00만 원이 예금 원금이에요. 그리고 5%가 예금 이율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예금의 세후 이자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자 계산법이 다르고 12분의 1이고 이런 거 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이 은행에 하루라도 있으면 이자가 붙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킹 통장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금이나 적금도 똑같아요. 그냥 내 돈이 하루만 은행에 있어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월 단위로 끊어주냐, 년 단위로 끊어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자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 돈이 은행에 하루 있었냐, 이틀 있었냐, 한 달 있었냐, 1년 있었냐,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예금이든 적금이든 뭐든 저희는 이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금이 700만 원이 있어요. 예치금을 700만 원을 예치했어요. 예금 이율은 5%입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로 15.4%의 세금을 냅니다. 제가 이자를 받으면 15.4%를 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의 84.6%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서 1월 1일 날 예금을 가입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금을 가입을 하는데 이 이자를 한 달씩 끊어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한 달마다 이자가 어떻게 붙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1월 1일 날 700만 원을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어떻게 이자가 붙냐면 이 700만 원이 31일 동안 은행에 있었지만 그냥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2월은 28일이고 3월은 31일이고 이런 거 건너뛰고 그냥 한 달 있었다. 1월에 한 달 있었다. 2월에 한 달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700만 원이 1년에 5%의 이자를 준대요. 그러니까 35만 원을 준다는 소리죠. 이 세금은 포함 안 하고. 그러면은 35만 원 중에 12분의 1을 하면은 한 달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식을 보면은 700만 원 곱하기 예금 이율 5% 곱하기 12분의 1. 그래서 한 달 이자를 산출하고 거기서 84.6%를 곱해주면 한 달에 받는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675원의 세후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이 됐어요. 2월에도 예금이니까 그냥 700만 원 넣어놓은 거니까 2월도 700만 원이겠죠. 그럼 똑같은 돈이 붙겠죠. 3월도 똑같은 돈이 붙겠고,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계속 700만 원이 있게 되잖아요. 복리가 아니라 단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계속 700만 원이 계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 받은 돈을 합치면은 1년에 29만 6,1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5%였으니까 이자가 3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35만 원 곱하기 84.6%를 곱하면 똑같이 29만 6,1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예금은 이런 원리예요. 그럼 적금을 한번 볼게요. 적금도 똑같아요. 적금은 이 월 불이백으로 계산을 할게요. 난 7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12분의 1로 나눴어요. 왜냐면 12달 동안 우리가 적금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58만 3,333, 33333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적금은 7%의 연이율을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월 1일 날 58만 3,333원을 넣었어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해서 58만 3천 원에 7% 해가지고 12분의 1 곱하기 84.6% 해서 나온 돈이 2,879원이죠. 근데 2월이 됐어요. 2월에는 58만 3천 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달분 불이백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한 달분 불이백을 더해주면 116만 6,667원이 되죠. 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한 달분 이자의 2배가 나올 거고요. 3월에는 원금이 3배니까 이자가 3배가 나올 거고요. 4월에는 원금이 4배니까 이자가 4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 달에는 12배가 되고 이자가 12배가 되겠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걸 다 합치면은 22만 4,543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00만 원 있으면은 적금보다는 예금을 드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다른 상품을 엮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홍길동 씨가 700만 원을 갖고 있다는 지금 가정이잖아요. 수동자라면 파킹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파킹 통장을 아마 갖고 계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웰컴 디지털뱅크에 3.8% 파킹 통장에 700만 원이 넣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예금이 5%가 나왔고 적금이 7%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7%의 적금을 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첫 달에 1월 1일 날 58만 3,333원을 이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돈이 있겠죠. 641만 6,667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은 한 달간 이자를 발생시키겠죠. 예금이나 적금 계산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계좌에 남은 금액의 이율을 곱하고 12분의 1을 해서 세금을 제하면 17,190원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 다음 달에는 또 58만 3,333원을 넣고 580만 원 정도가 남게 되고, 그럼 또 이자 발생하고, 지금 여기 방식에는 뭐 웰컴 디지털뱅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주기는 하지만 그거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딱 1일날 딱 떨어지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지 않는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가 계속 줄어들긴 하지만 마지막 달 전달까지는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년에 10만 3천 원이라는 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금하고 파킹 통장 세후 이자를 합치면 32만 7,684원이 돼요. 그러면은 5% 예금하고 비교를 해서 31,584원이 많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킹 통장 3.8%에 내가 지금 7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예금 5%에 가입을 하는 것보단 적금 7%에 가입을 하는 게 이득이라는 소리예요.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내가 지금 예금을 택해야 될지 적금 7%를 택해야 될지 판단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번씩 들어보셨던 선납이연이라는 게 있어요. 선납이연을 한번 또 방식을 확인을 해보면 아까 상황은 똑같아요. 7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기적금 선납이연이니까 어쨌든 정기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58만 3,333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넣을 거예요. 그렇게 안 넣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700만 원에 7분의 1을 월 불이백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넣는 걸로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넣으면은 1월 1일 날 내가 갖고 있는 700만 원 중에 600만 원을 여기다 넣어요. 1월 1일 날 600만 원을 넣죠. 600만 원을 넣고 아까 적금 계산했을 때와 똑같이 600만 원에 연 7% 12분의 1 곱하기 세금 84.6% 해가지고 나온 돈이 29,610원이에요. 그러면 2월 1일에도 600만 원, 3월 1일에도 600만 원이 계좌에 계속 남아있게 돼요. 6개월치를 미리 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또 100만 원을 냅니다. 내면은 또 7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달 이자가 발생을 하고 만기가 23년 1월 1일인데 만기 하루 전에 500만 원을 예적금 담보대출로 빌립니다. 나는 돈을 이미 다 넣었으니까 700만 원을 다 넣은 거잖아요. 예적금 담보대출은 보통 예금이나 적금에 들어가 있는 돈의 90%에서 95%를 빌려줘요. 근데 모든 은행이 되는 건 아니고 저축은행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특판 같은 경우에는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수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상호금융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90%에서 95%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빌려서 하루 전날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1,200만 원 다 납입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정기 적금이니까
100만 원씩 12달 넣겠다 이런 계약을 했으니까 1200만 원 다 넣었어요. 다 넣었으니까 이제 이자를 받겠죠. 그럼 그 이자가 1월부터 발생된 이자의 합이니까 38만 4,930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돈을 빌렸으면 대출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수협에 물어봤는데 예적금 담보대출 진행 시 오늘 빌려서 내일 상환하면 하루치 이자가 붙는지 이틀치 이자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왔죠. 오늘 대출하셔서 내일 상환하시면 하루치 이자가 발생됩니다. 근데 이 하루치 이자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계좌 이율이 7%였잖아요. 여기에다가 각 은행에서 정한 가강금리라는 게 있어요. 수협은 2%보다 좀 낮아요. 뭐 1.3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1.5%에서 2%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2%로 계산을 해서 500만 원을 하루 빌리는데 이자는 1232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 비대면은 휴일 상환이 가능한데 비대면 휴일날 빌리는 건 수협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만약에 만기라면은 뭐 정말 돈을 구할 곳이 없다, 500을 구할 곳이 없다 하면은 금요일날 빌려서 뭐 3일치의 이자를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냥 하루치 이자라고 봤을 때 38만 4,930원에서 이 하루치 이자를 제한 금액이 총 세후 이자라고 보면 됩니다. 38만 3,697원. 그래서 만약에 이 선납 이연을 이용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초기에 7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만기원금 1200만 원 적금을 든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 하세요. 이거 뭐 선납 먼저 내나 나중 내나 이자 똑같은데 선납 이연 뭐 효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효율이 없는 거는 아니죠. 700만 원으로 어찌됐건 38만 3천 원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우리 손에 쥔 돈은 38만 3천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간단하게 이제 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홍길동 씨는 7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700만 원을 갖고 1월 1일 날 예금을 하면 만기 때 29만 6,100원을 얻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700만 원을 갖고 적금을 들었다면 22만 4,543원을 얻게 되는 거고 그 700만 원으로 적금 플러스 파킹 통장에 남은 돈을 넣어놨다면 32만 7,684원이 되는 거고 700만 원으로 월 불이백을 올려서 선납 이연을 하고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38만 3,697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8만 7,597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적금 이율이 2% 정도 높다면 예금보다 적금 플러스 파킹 통장으로 하는 게 이자가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적금 이율이 1% 정도만 높아도 예금보다 적금 선납이연이 이자가 더 많게 돼요. 그리고 적금 선납이연이 그냥 적금보다는 70.8%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예, 그냥 적금에 드는 것보다.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확장을 하면은 예금은 제가 항상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했어요. 뭐 수익이 아니라 예금은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 예금 금리가 채권만큼 높아가지고 엣지가 있으니까 제가 은행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예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선납이연은 예금보다 엣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납이연이나 적금 플러스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거는 무위험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예금을 얘기하고 이 돈을 계속 어떻게 굴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투동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에도 설문조사를 했지만 저축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뭐 5천만 원 이상 모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뭐 근데 익명 투표기 때문에 뭐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카페의 모든 인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돈을 잘 모으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잘 모으는 분들의 숙제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시기가 좋지 않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이 앞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지금 분할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무튼 이 자산이 계속 잘 모으시는 분들의 주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거를 지켜내는 거가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귀찮더라도 은행을 좀 이용하면 무위험으로 어느 정도 선에선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막 자산이 30억, 50억 막 이렇게 넘어버리면 이거 선납이연 막
해가지고 하기에 굉장히 빡세게 되죠. 근데 뭐 5억 단위 이하면은 충분히 굴릴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납위원이 너무 힘들면 적금 플러스 파킹 통장을 통해서라도 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예금 5%하고 적금 7% 중에 무엇을 가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가치를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느냐. 물론 이자가 조금 더 많은 거를 무조건 선택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얼만큼 노력해야 이만큼 얻을 수 있고 노력을 안 하면 요만큼을 잃게 되는데 잃게 되는 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과감하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이자를 적게 받는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 5%를 선택하신 분들은 1금융권인데 그러면은 1금융권의 안정성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돈 몇 푼 더 받느니 나는 안정성을 택하겠다. 뭐 이렇게 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후회는 없겠죠. 어떤 게 더 손해고 어떤 게 더 이득인지 알고서 선택을 한 거니까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이기는 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거를 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으로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어떻게 하고 뭐 선납위원이나 뭐 파킹 통장 이자 계산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얻어가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